안녕하십니까. 후후한의원 이정태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전립선염은 성병일까? 라는 주제로 설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립선염에 노출되신 분들은 자신의 질환이 외부에 알려지는 걸 극히 꺼려 하십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전립선염은 성적인 접촉 이후에 감염에 의해서 발생한 거다라고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칫 오해를 받기 쉽기 때문이죠. 나의 질환의 이 노출이 내가 부정한 행위를 통해서 발생한 것이 아닐까라고 오해받을 수 있을까봐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편은 이런 게 있습니다. 혹시 전립선염에 있는데 그 전립선염에 노출된 내 파트너하고 성관계를 할 때 나한테도 혹시 감염이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그런 우려나 걱정들이 또 있기도 하죠. 오늘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전립선염은 세균성이 있고 비세균성이 있습니다. 비세균성인 경우는 성적인 접촉과 관계없는 문제로 발생하는 전립선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전립선염이 성병에 의해서 발생된 거다, 또 성병이다 라고 이렇게 단정 짓는 건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이유로 발생하는 경우들도 아주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검사를 해봤더니 세균성이래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세균성은 다 성병 아닌가요? 라고 말씀을 또 전하는 분도 있고요. 자, 그렇지도 않습니다. 자, 그 얘기를 좀 할까 하는데, 이게 이제 성병인 경우와 성병이 아닌 균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경우로 나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확인하려면 보통 전립선염에 걸려서 비뇨기과를 찾게 되면 직장 수지 검사라고 해서 직장을 통해서 전립선액을 짜내게 되고요. 그 짜낸 전립선액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서 백혈구가 있는지를 살펴서 염증이 있는지도 보시고 또 PCR 검사라는 걸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PCR 검사를 통해서 실제로 전립선염을 유발하고 있는 균이 어떤 균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통상 12개 정도의 세균을 판단할 수가 있는 PCR을 돌려보는데 그 12개 세균 안에는 성병을 유발하는 성병균이 있을 수 있고요. 성병을 유발하지 않는 비성병균이 있습니다. 성병균으로 분리될 수 있는 게 7가지 종류인데 임질균, 매독, 클라미디아, 트리코모나스,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 헤르페스 1형, 2형 등이 성병균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성병균이 아닌 비성병균도 있습니다. 그게 가드넬라, 칸디다, 마이코플라즈마 호미니스, 유레아 플라즈마 파붐, 유레아 플라즈마 유레아 리티쿰이라는 균들인데 여기 아까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이라는 게 있죠. 요거랑 마이코플라즈마 똑같은데 뒤에 호미니스가 성격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코플라즈마라고만 알고 있으시면 이게 성병균인지 아니면 성병균이 아닌지를 구분하기 좀 어려워요. 뒤에 있는 용어들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시고 이해를 하시고 전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성병균은 말 그대로 성적인 접촉에 의해서 감염 형태로 전달되는 균입니다. 자, 이 뜻은 누구에게나 있는 균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균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관계를 맺게 되면 이 있는 균이 없는 사람한테로 전파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일종의 감염균이죠. 그런데 이 비성병균으로 구분되는 것들은 어떤 균이냐면 우리가 공생균이라고도 하고 이게 상재균이라고 해서 우리 몸에 항상 존재하는 균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이라면 누구한테라도 존재하는 균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다른 점이 있다면 성병균은 특정한 누구한테만 있는 거고 요 공생균으로 일컫는 요 균들은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것들은 어떻게 보면 병원균이 아니에요. 이 비성병균들은 우리 몸은 미생물들하고 항상 같이 살아갑니다. 그 미생물들은 성격이 3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유익균입니다. 우리 몸에 유익을 주는 균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유해균이죠. 요건 우리 몸을 해치는 균들이죠. 그 다음에 유익도 주지 않고 해도 주지 않는 공생균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익균들이 우린 장내 미생물들이죠. 장내 미생물들 중에 우리 소화와 흡수를 도와주는 좋은 균들이 있죠. 예, 그런 균들이 바로 유익균입니다. 그리고 유해균들이 있습니다. 아까 성병균으로 말씀드렸던 이런 균들,
병원균이라고 하죠. 병의 원인이 되는 균들이 대표적인 유해균들입니다. 공생균들이 있어요. 공생균들은 우리 몸에 항상 같이 존재하면서 특별한 역할을 하지 않는 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균들이 바로 말씀드렸던 이런 균들인데, 이 공생균들도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 유해균으로 전환될 수가 있어요. 여성들한테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5가지 그 이외에도 많은 이 공생균들이 각 존재하는데, 이 공생균들을 일정한 수준 안에서 통제하고 억제를 합니다. 여성 질 안은 pH 농도가 3.5 정도 되는 강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산도가 바뀌는 수가 있습니다. 여성들이 피로하거나 잠을 못 자거나 그래서 몸이 조건이 안 좋거나 이러면 이 산도가 바뀌어요. pH 농도가 3.5에서 4.0 이렇게 좀 변화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산도가 약해지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 생존해 있던 살고 있는 요 균들이 자신들을 억제하고 있는 이런 산도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얘네들이 이제 활개치면서 증식을 합니다. 숫자가 훨씬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임계점 이상 숫자가 되면 얘네들이 약간 병균처럼 질 안쪽에 있는 점막을 상처를 내기도 하고 염증을 유발시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안에 있는 여러 분비물도 유발시키고 따끔거리게 하기도 하고 간지럽게 하기도 하고 그런 문제를 유발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염을 발생시키는 거죠. 특별히 어떤 성적 접촉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몸이 피곤했는데 그냥 밑에서 좀 좋지 않은 냄새도 나고 또 분비물도 나오고 그러면서 조금 따끔거리고 가렵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관계를 했어요. 그때 관계를 하면 이런 균들이 남성한테도 전달이 됩니다. 그때 남성도 마찬가지로 좀 피곤했어요. 기초 면역이 약해졌어요. 그랬을 때 이런 균들이 들어왔을 때 남자도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원래는 영향을 못 주는데 남성들도 이 기초 면역이 약한 상태에서는 가볍게 요도 점막을 얘네들이 자극을 해서 요도염을 유발시키고 이게 상행성 감염으로 이어지면서 전립선염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검사를 해봤더니 유레아 플라즈마 계열의 그 균들이다. 이러면 이거는 성병균은 아니죠. 내 아내한테 항상 있었던 균인 거예요. 내 여자친구한테 항상 있었던 균인데 이게 이제 컨디션이 나빠지면서 나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으로 바뀐 거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아내가 또는 내 여자친구가 딴 데 가서 몹쓸 했구나 이게 아니라 지금 컨디션이 떨어져서 안에 있는 공생균이 조건이 좀 나빠지면서 나한테 영향을 줬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성병균이 등장을 했다. 이건 뭐 오해의 소지가 없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요 성병균 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 헤르페스 1형, 2형이 있습니다. 사실 이 헤르페스 1형, 2형은 요거는 세균이 아니라 바이러스 질환입니다.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항상 같이 존재하고 있다가 우리 몸에 면역이 떨어지면 그때 활성이 되면서 증상을 유발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헤르페스균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분들 중에 19, 약 90% 정도는 저 헤르페스 바이러스를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지만 항상 증상을 유발시키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체력이 약해지면서 기초 면역이 떨어졌습니다. 그럴 때는 저 헤르페스가 증상을 유발시키죠. 대표적인 증상이 작은 수포들을 클러스터처럼 자자자잘하게 유발시킵니다. 특히 이제 생식기관 주변으로 조그마한 이제 수포형으로 등장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이제 입 주변에 나타나기도 하죠. 또 입 주변에 나타나는 경우는 꼭 성적인 접촉이 아니어도 타액이 교환되거나 그럴 때도 바이러스는 서로 교환이 되면서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키스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도 얼마든지 전달될 수 있다는 거고요. 이 성병균이나 비성병균이나 할 것 없이 이런 세균성 전립선염은 비뇨기과에서 치료가 아주 잘 됩니다. 요새 약제들이 아주 좋은 약제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어서 일정 기간 그 표준치료법에 의거해서 치료를 진행하면 대개는 큰 문제 없이 치료가 잘 이루어져요. 다만 이제 몇 가지 좀 균들이 치료가 조금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약물 반응이 좀 떨어지는 게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입니다.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은 항생제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떨어지는 대표적인 균이라고 해요. 내성도 좀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다른 균보다는 치료 기간도 좀 길고 약도 좀 세게 써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이 성병균 중에서 내성이 좀 증가하고 있는 그런 균들도 많이 있고 그렇다고도 해요. 그래서 그런 성병균을 외부에서 주는 항생제에만 의존해서 우리가 퇴치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의 기초 면역에 의해서도 퇴치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좀 좋은 음식이라든가 또 충분한 수면을 취함으로 인해서 기초 면역을 높이고 이런 균을 적극적으로 좀 퇴치할 수 있도록 스스로 면역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세균성으로 인해서 발생한 전립선염은 성관계를 통해서 감염이 될까요? 상대 여성한테 넘겨줄 수 있을까요? 자, 성병균인 경우, 이 남성이 성병균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 여성한테 전염이나 감염을 시킬 수 있죠. 근데 요 비성병균인 경우에는 어차피 그 여성한테 있는 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감염이라는 용어나 이런 부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이미 있고 그 여성이 지금 건강한 상태입니다. 면역학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상태라고 하면 전혀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좀 구분할 필요가 있죠. 이렇게 뭐 임균이 있다거나 뭐 클라미디아나 또는 그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대한테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가르넬라라든가 칸디다라든가 그다음에 유레아 플라즈마 계열의 세균들 뭐 이런 등등들은 원래 저 사람한테도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뭐 이런 걸 갖고 있다고 해서 영향을 주거나 그렇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제 이런 걸 항생제를 쓸 때 동시 투약을 권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성에게도 여성에게도 동시에 드시고 한동안 성관계를 잠깐 멈춰주세요 라고 얘기를 권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권고를 따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이제 핑퐁 효과라고 해서 한쪽만 치료하면 가지고 있던 분들이 다시 관계하면 이쪽에서 또 넘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약을 둘 다 투약을 하시고 일정 기간 지나면 그 균이 서로 제한이 될 테니까 그러고 나서 관계를 하면 이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동시 투약에 대한 권고도 충분히 받아들여서 진행하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게 세균성 치료가 비교적 잘 돼요. 그런데 이 세균성 치료를 열심히 해가지고 세균들은 다 제한이 됐습니다. 검사를 해보니까 안 나와요. 네, 그러면 더 이상 세균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세균은 없는데 증상은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비세균성 전립선염이다 라고 해서 증상명이 좀 달라지면서 증상을 계속 이제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기존의 치료를 계속 한다 하더라도 증상의 개선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 우리 한방이 좋은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한의학적 치료들이 좀 잘할 수 있는 것들이 기초 면역을 높이는 거, 그 다음에 말초 쪽에 있는 혈액순환을 원만하게 해주는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 천연물을 이용한 한의학 치료가 굉장히 좋은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이런 것들이 이제 만성으로 넘어오고 세균은 없는데 계속 증상은 남아서 힘들게 계속 고생을 시키는 경우는 한의학적 치료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이제 나중에는 세균이 아닌 경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전쟁이 나서 어떤 적군들이 왔어요. 적군들을 우리가 폭격을 하고 그래서 적군을 다 사멸시켰습니다. 사멸된 이후에도 이 전쟁통에 이제 망가진 국토가 다시 수복이 되거나 회복이 돼야 될 그런 노력이 좀 추가적으로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추가적으로 노력이 더 필요한 거예요. 세균은 죽었어도 이 세균 때문에 붓고 충혈됐던 이런 국소 부위의 회복들이 많은 양의 혈액에 차들어가거나 그러면서 이제 빠르게 회복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전립선염이 과연 성병일까? 또 그리고 감염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